이제 다시 국회 상임위의 현장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행안위 현장이 진행 중인데요.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현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뀐 이 통제를 그 전에 통제하고 다른 질적인 통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시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이라고 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네, 보고령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서울청장이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회 통제를 그 전 경찰은 국회를 전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의 출입은 일부 허용되기도 했고 보좌관들의 출입도 일부 허용되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국회의원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23시 37분에 전면 통제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해라. 이 이야기를 육군참모장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출입을 완전 통제해라. 이 이야기를 받으셨습니까? 그 정확한 워딩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니 본인의 판단이었는지 계엄사령관의 판단이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요청을 받았고 국회 통제를 해라 한 것은 계엄사령관이라면 지금 국회의원을 통제한 것은 본인의 지금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회를 통제하라고 하는 요청은 당연히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명시해서 통제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 국회의원을 통제해 달라, 출입을 통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받지 않았다면 지금 국회의원 통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경찰청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하든 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왜 그게 안 중요해요? 제가 했던 역할을 정확하게 그 국회에 보고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캐물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기억을 못하십니까? 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의미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요. 청장님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해 주세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통제냐, 국회의원을 허용한 통제냐가 전후에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판단을 계엄사령관이 이 경찰청장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의 국회 통제 요구를 받고 국회의원까지 전면적으로 통제를 해라 이렇게 서울청장한테 지시하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의 상시 출입자가 에 대해서는 출입이 허용됐다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요청 온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 국회에 대한 전면 통제를 요청하는 걸로 받아들였고 됐습니다. 그것을 서울청장이 지시를 했던 겁니다. 예, 서울청장 본청장으로부터 몇 시 몇 분 정도에 이 지시를 받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제라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을 포함한 통제로, 국회의원이 명시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전면 통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국회의원 통제를 본인이 판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청장은 두리뭉실은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판단하셨습니까? 전면 통제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니 청장은 전면 통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면 통제를 서울청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라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전면 통제니까 의원님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본청장은 국회의원을 적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 보고 아니 드리겠습니다. 서울청장한테 묻는 거잖아요. 예? 국회의원을 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면 통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전면 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예. 이 국회의사당은 당연히 국회의원의 출입이 허용되는 그리고 제한될 수 없는 장소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까지를 통제하게 된 판단은 본인이 하셨습니까? 전면 통제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예, 통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국회 경비단장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의원의 출입을 최종적으로 23시 37분부터 통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통제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시작된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서울청 무전망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서울청 무전망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지휘망입니다. 지휘망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자로 왔습니까? 무전으로 옵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경비과장이나 아니면 경비작전 계정이 무전을 칩니다. 그 어떤 그 워딩으로 지시가 내렸습니까? 저는 사실 그 23시 30분경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전에 되어 있는 워딩에 의하면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인원을 원천 차단토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거의 몇 시 몇 분 정입니까? 22시 48분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원의 그 인력을 출입을 통제한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미 오래 전에 지금 집행된 거네요.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22시 49분에 저희들이 다시 무전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전면 통제가 22시 49분부터 시행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서울청 기관 보고도 좀 잘못됐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청장, 예.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원, 네, 지금 이 통제를 언제 시달하셨습니까? 예, 22시 48분 맞습니다. 22시 48분이요? 예. 전면 통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 그 많은 인파가 몰려서 돌발 상황이 제가 우려돼서, 계속 예, 전면 묻는 것은 통제로, 예. 국회의원의 출입을 최종적으로 통제한 전면 통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 그 판단을 지금 경비단장은 23시 37분이 아니라 22시 48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통제를 해제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 22시 48분에 차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청 지휘망으로부터 23시 07분에 국회의원 신분이 확인되면 출입 조치하라는 지시가 또 내려왔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네, 영예인 의원님. 네. 그 좀 전에 위원장님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주 경찰청장이 국회를 통제하라는 말에 국회의원을 명시적으로 말했건 말하지 않았건 국회 전체를 포함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당연한 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통제 요청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 통제 요청의 의도가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는 작전임을 경찰청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경찰청장에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증언은 경찰청장이 내란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국헌문란의 의도를 알고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명시적으로요. 이 판단이 군 계엄병력의 국회 투입을 외곽에서 차단하고 경찰이 차단하고 투입의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무산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사령부로부터 강제된 것인지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의 이 지시가 있었긴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을 다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청장이 한 것인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경찰청이 이 계엄군, 특히 불법적인 이 계엄 조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굳이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굳이 물을 다른 조사 과정이라든가 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그 해외 도피설이 막 우려가 돼가지고 우종수 본부장에게 그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고 우리 양분한 위원님도 이제 질의했고, 그래서 우종수 본부장이 잠깐 밖에 통화차 나갔다 온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요. 본청장과 서울청장,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은 제가 아까 묻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알 테니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를 누구로부터 지시받아서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각기 본인의 입장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정수 본부장. 예. 방금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용현 국방장관 출입 그 문제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양분남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보수사단장한테 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긴급 출금하고 그 외에도 지금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긴급 현안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금일 의사 일정을 추가하는 것에 간사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나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현안 질의를 보다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주신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77조와 71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긴급 현안 질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총 11건의 서류 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서류 제출 요구는 의결되는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하여 금일 16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에 드린 자료와 같이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안 질의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 질의, 행안위의 이 현안 질의 장면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나세훈 기자와 행안위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다양한 질의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엄의 이 행정적 부분, 특히나 이 경찰을 움직였던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안건을 심의하는 국무위원회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당시의 논의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계엄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냐는 그런 질의를 받았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제 당일 국회를 통제했던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경비대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사령부의 이 포고령이 나온 이후에는 아예 전면 통제에 나서면서 국회의원들이 출입할 수 없었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셨겠지만 국민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담을 넘어서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에 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당시 잠시 한 30여 분간 통제가 멈췄을 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하면서 결국에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찰의 통제가 누구의 지시였냐는지를 주로 물어봤었고 그랬었죠.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았다. 이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그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그렇습니다. 본인을 뜻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계엄사령관, 성함을 말씀하진 않았지만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후 오늘 진행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박안수 총장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이상민 장관은 현재가 비상계엄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고 보느냐 이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제가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면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죄라고 하는 이 표현도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내란죄 표현을 너무 확정적이고 규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했고 일제히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거 아니냐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우리가 비상 상황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인식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런 답변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안부 장관으로서 조금 막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반대하는 것을 좀 강하게 해서 그 부분에 진행되는 것을 좀 조정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장관으로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면은 막는 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런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당 권한을 자기가 침범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별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냐라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방위, 행안위의 이 오전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질의 내용들 기본적으로는 국방위는 이제 포고령이 있었던 당시의 포인트 그리고 군을 동원했던 당시의 상황들을 국회의원들이 특히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이 나왔던 과정이 있었고 행안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행정적 조치에 있어서 그 부분을 담당했던 이 국무위원이나 경찰청장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향후 오후에 추가 이제 잠시 정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정회 이후에 어떤 질문들 또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아까 위원장 결의로 위원회 차원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추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행안위원장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던 내용은 그겁니다. 과연 누가 국회 통제를 국회의원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의미로 전달하고 명령을 전달하고 그걸 따랐느냐. 이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통제까지 자기가 해석을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정확한 지시 전달 관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이 되면 또다시 짚어보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있을 또 국회 상임위 내용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내용들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세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